안녕하세요. 정신의학신문 김정원입니다. 지금까지 자해를 하는 분들과 그들을 상담하시는 선생님의 목소리를 들었죠. 그렇다면 자해하는 분들을 진료하는 정신과 전문의들은 자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자해해서 병원에 오게 되는 경우 참 다양한데요. 우선 가장 많이 이제 오게 되는 경우는 학교에서 상담 선생님이 돕다가 도저히 자해가 멈추지도 않고 또 그 자해 정도, 빈도가 늘고 정도가 심해지고 해서 대부분 이제 학교에서 상담센터 같은 곳에서다가 좀 의학적 도움이 필요하다 해서 너무 많이 지금 의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제가 많이 물어봐요. 저도 이제 자해 원인을 왜 했느냐고 물어볼 때 아이들에게 니네가 제일 많이 듣기 싫었던 말이 뭐냐? 그 친구들이 했을 때 1번이 1, 2번이 바로 누구 따라하냐? 관종이냐? 그랬을 때 왜 그 말이 가장 기분이 나빴냐? 그러면 아이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아니 선생님, 제가 바보예요? 그게 뭐 좋다고 따라해요? 그게 따라할 거리가 되나요? 자해가? 역으로 물어요. 자해를 따라할 거리가 되고 그 관심 받고자, 물론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소수고 대부분 아이들은 그래요. 이게 자기도 안다. 이거 따라할 거리도 안 된다라는 것을. 그렇죠. 또 하나는 그럼 자해를 뭘로 이해할 거냐? 자해를 과연 따라하거나 타인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아이들도 어떤 자해, 흔히 말하는 이게 참 진단 기준이라는 걸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이번에 이제 DSM-5에서 비자살성 자해 행동을 연구 진단 기준, 이제 지금까지는 정식 진단은 아니지만 연구 진단 기준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도 명백하게 자해를 하는, 자해라고 우리가 규정하는 것은 손목을 걷다 해서 자해로 보지는 않죠. 거기서는 좀 적어도 내가 긍정적 감정을 얻으려고,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뭔가 부정적 인지나 정서를 해결하려고 목적의식이 있다는 거죠. 자해원은 그 내면에 깔린 아픔이 있다는 거죠. 아이들이 인증 올리려고 살짝 거요. 그 다음에 그걸 벌려요. 왜? 어느 정도 돼야 이게 올리지. 그러니까 어떤 애는 살짝 빨간 볼펜도 이용해요. 걔들 한두 번 올린 것이 정말 새로운 질병을 만들어낼 거냐?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바보 같냐?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그걸 여기서 문제시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자세예요. 몸에 난 상처, 어떤 바디 오리엔티드 된 어프로치.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 안 쓰다가 몸에 살짝 상처 나니까 호들갑을 떨어요. 이 문화 자체를,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의 마음을 보는 것에 더 무시하자가 아니에요. 자꾸 저도 자해학원에가 오면 그냥 때로는 보고 힘들었구나. 자해 상처를 볼 때 딱 하는 말이 힘들었었네. 그리고 마음 얘기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자꾸 몸만 보지는 말자. 예, 답은 안 된 것 같네요. 자해는 단순히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통스러운 감정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행동이기도 하네요. 즉, 눈에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를 표현하기 위해 눈으로 볼 수 있는 몸의 상처를 내는 거죠. 아직 우리 사회가 마음의 상처까지는 잘 돌봐주진 않으니까요. 그러면 정신과 전문의는 자해를 하는 분들을 어떻게 도와주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아이들에게 처음 오면 묻는 게 우선 자살 사고가 같이 겹쳐 있는지. 자살 시도와 자해는 엄연히 달라요. 그러나 두 가지가 같이 있는 친구도 있어요. 그리고 자살 사고를 가지고 있는 친구도 있고, 자, 심지어 그걸 구분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구분하는 게 1번이라는 거죠. 약간 관종이냐
아니면 뭔가 누구를 조정하려고 했느냐, 아니면 내 안에 힘든 게 있어서 뭔가 해결하려고 했느냐, 이거 구분하고. 그리고 정말 이 친구가 어떤 생각을, 자해도 어느 정도 죽음을 상징하는 행위거든요.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 이 아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죽음을 서로 이야기하지 않고 가요. 특히 우리 한국의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죽음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어렸을 때 어느 누구도 죽음에 대해서 공론화해서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스스로 죽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지만 과연 그게 가능한 거냐. 그런데 이 아이들이 죽음과 연관된 행동으로 아픔을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1번, 첫 번째로 저는 그 아이의 죽음에 대한 생각. 정답은 없는 거거든요. 그걸 알아야 그 죽음을 통해서 뭘 얻고자 하는지, 죽음의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1번이 전 죽음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친구가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그러니까 대인관계의 불안이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느냐, 그 원인을 좀 같이 얘기 나눠요. 또 하나, 가장 또 고민해야 될 게 생물학적 취약성. 어떤 아이는 되게 생물학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어서 쉽게 흥분한다든지, 쉽게 스트레스 받는다든지, 우울해진다든지, 어떤 아이는 심지어 정신병적 증상이 있어서 그게 악화시켰고, 어떤 아이는 조금 사회성의 문제, 아스퍼거적인 어떤 자폐 스펙트럼에 들어온 아이도 있고, 그런 어떤 생물학적 취약성에 대한 평가도 해줘야죠. 그런 맥락으로 해서, 자, 원래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취약성은 뭔지, 이 아이를 마음을 아프게 했던 원인은 뭔지, 이 두 가지를 이제 좀 나눠서 접근을 해주고요. 쉽게 이제 또 도와줄 때 이제 얘기도 많이 하지만 또 긴장도가 높고 스트레스를 잘 받는 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흥분하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심호흡해라. 긴장 좀 풀어라. 근데 우리가 어떻게 심호흡을 하죠? 어떻게 긴장을 풀죠? 이런 것들. 실제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실제로 그 아이가 그걸 이완법이라든지 호흡법을 좀 배울 수 있게 도와주고, 또 제가 또 제일 많이 하는 것은 뭐 의학적 치료라기보다는 아이들이 물어봐요. 어떤 때 제일 위로를 받았냐, 자해하고 싶을 때라든지, 또 줄어든 아이들한테도 물어봤죠. 멈춘 아이들한테 물어봤죠.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이었냐. 의외로 의학적인 치료보다도 글쓰기가 1번이었고요 2번이 그림 그리기, 그리고 기타 등등 나와요. 그런 걸 가지고 아이랑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자해를 멈춰라, 자해를 하지 마라 의미 없어요, 아이들한테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쌓인 감정은 뭘로 풀 거냐. 그럼 자해 대신에 할 수 있는 게 뭐냐 찾아서 그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어떤 아이는 글쓰기, 그럼 같이 글을 가지고, 정말 의외로 글을 많이 쓰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럼 갖고 와서 같이 얘기하고, 그림, 또 어떤 아이는 운동, 뭐 풀 수 있는 걸 찾아내는 거죠. 아픈 감정을 표현하는 다른 방법을 전문의와 함께 찾아가는 거군요. 또 자해를 하는 원인이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자폐 같은 질병 때문은 아닌지도 파악할 수 있고요. 그러면 자해를 하는 분들의 가족들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사실 가족들은 반복되는 자해에 지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가족들이 자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마지막으로 듣고 이번 편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아이가 자해를 하고 나면 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얘 이거 쇼다. 대부분 부모는, 왜냐하면 자해하기 전에 막 감정 격해 있는 것도 보고 자해하고 나서 말도 잘하고 편해진 것도 보다 보니까 이거 쇼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도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을 많이 해요. 자, 여기서 부모가 도와줄 게 뭐냐. 우선 부모가 해줬으면,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밸리데이션과 인밸리데이션이에요. 이거를 밸리데이션을 뭐 수인, 저는 뭐 누구는 수용, 수인, 인정, 이해 뭐 좋습니다. 이제 자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얘가 자해가 충분히 이 아이를 도와줬고 위로해줬다라는 거죠. 그걸 받아주는 거예요, 저희가. 자, 이걸 가르쳐줘요, 보호자한테. 보호자가 해줘요. 오히려 거꾸로 인밸리데이팅, 아까 말했던 대로 너 관종이야, 너 그렇게 하면 너 정신병자야, 너 그렇게 하면 커서 아휴 너보다 더 힘든 사람 많아. 심지어는
야, 죽으려면 제대로 죽지 그게 뭐냐 이런 말까지 하면서 불수용, 불수인, 불인정, 불리해 이 얘기 많다는 거예요. 이걸 멈추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똑같이 물어봐요. 저는 제가 뭐 아이들한테 들은 얘기가 제일 많이 어떤 게 가장 도움이 됐냐, 어떤 말이 가장 위로가 됐냐. 넘버원이 바로 엄마가 아빠가 아무 말도 말 못하더라. 내가 이렇게 하니까 그냥 그저 울더라. 그냥 힘들어하더라. 그거죠. 그게 바로 가장 아이들에게 마음에 위로가 됐던 밸리데이션인 거죠. 인정, 이해, 나를 받아들여주구나. 자해한 그 아이를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거죠. 이게 저는 보호자 보고 많은 얘기 하지 말라. 교과서적인 얘기 하지 마라. 흔히 할 말 없을 때는 하지 마라. 아파해라 그냥 같이. 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보호자들한테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왜 아이가 자해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심지어 저는 그래요. 자해해서 다행이다. 응? 그래서 우리가 도와주게 되지 않았냐. 그럼 자해가 안 왔으면 얘는 행복했겠냐. 아니다. 그 마음에 있는 난도질당한 마음은 어차피 표현되어졌어야죠. 제일 좋은 거는 엄마 나 마음이 너무 아파. 나 너무 힘들어. 그래서 상담을 받던 도움을 받았으면 좋았겠지만 그게 안 됐던 거거든요. 결국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엄마가 이해하고 아빠가 이해하고 받아들여 줄 수 있도록 어떤 밸리데이팅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게 이게 이제 가장 큰 핵심입니다. 예.